59세의 고백.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 이야기. 1. 낙엽 줍는 남자. 서울 북쪽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새벽이었다. 햇살은 아직 건물 사이로 닿지 못했고, 하늘엔 묘한 회색빛이 깔려 있었다. 단지 안 좁은 산책로 위에는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비가 한 차례 내린 뒤라 낙엽은 눅눅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밤새 불던 바람은 그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다. 윤혜경은 그 시간에 늘 깨어 있었다. 잠을 자도 금세 깨는 습관이 생긴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유였다. 새벽마다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닫는 게 그녀의 첫 일과가 되었다. 창문을 닫고 나면 먼지가 덜해진 유리 너머로 단지의 아침이 보였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 아무 소리 없는 시간. 그 고요함이 그녀에게는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그날도 혜경은 무심히 유리를 닦다가 시야 한가운데 낯익은 풍경을 보았다. 단지 입구 쪽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 남자가 낙엽을 줍고 있었다. 낡은 청색 점퍼에 검은 털모자, 손에는 해진 장갑 한 짝.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이고 낙엽을 한 장 한 장 주워 담았다. 움직임엔 조급함이 없었다. 그저 무언가를 달래듯 혹은 잃지 않으려는 듯 낙엽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봉투에 넣었다. 혜경은 잠시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몇 주 전부터인가 그 남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나타났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예외는 없었다. 그의 동선은 일정했고 손놀림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처음엔 그가 단지 미화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복장은 작업복이라기보단 오래된 일상복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의 동작엔 효율이 있어야 하는데 그의 동작에는 감정이 있었다. 마치 낙엽을 버리는 게 아니라 모으는 이유가 따로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커튼을 살짝 걷고 창문을 더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남자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가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무표정했지만 어딘가 간절했다. 잠시 서서 그늘진 하늘 아래로 시선을 두고 다시 허리를 숙여 낙엽을 주었다. 그의 곁을 지나는 몇몇 주민들이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 사람, 저러고 하루 종일 있대. 이상한 노인 아니야? 그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이상하다기보단 슬퍼 보였다.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듯 주워 담는 걸까? 도대체 낙엽을 왜 그렇게까지?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는 봉투를 정리하고 돌아섰다. 등이 구부정했지만 걸음은 묘하게 일정했다. 그의 발자국이 남은 자리에는 낙엽이 가지런히 모여 있었다. 누가 일부러 쌓아둔 듯한 질서였다. 그 모습이 혜경의 눈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커피포트를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에도 시선은 창문으로 향했다. 텅 빈 공원길, 바람에 조금씩 흩어지는 낙엽들, 그리고 남자가 지나간 흔적. 그 자리에 뭔가 남은 것 같았다. 확실히 그 자리는 그의 하루가 머물렀던 자리였다. 커피를 따르며 혜경은 문득 혼잣말을 했다. 누군가 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까? 그녀는 머그컵을 손에 쥔 채 창가에 다시 섰다. 이미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바닥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바람이 봉투의 입구를 흔들며
안쪽에 낙엽 몇 장이 드러났다. 낙엽의 표면에는 햇빛이 스쳤고 그 위로 희미한 글씨 같은 것이 반짝였다. 글씨일까 아니면 햇살의 착각일까? 해경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저 낯선 사람의 하루가 유난히 조심스러워 보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하루도 그 순간부터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그날 밤 해경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벽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오래된 편지를 꺼내 펼치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남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구분 등, 느린 손놀림, 그리고 낙엽의 바스락거림.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속삭였다. 그 사람 내일도 오겠지. 안녕하세요. 금서른썰 어른들의 이야기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 이야기 계속됩니다. 2. 낙엽 속의 글자. 다음 날 아침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밤사이 내린 비로 길 위에 낙엽은 젖어 있었고 흙내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윤혜경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다. 어제 창문 너머로 보았던 그 남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냥 무심히 넘길 수가 없었다. 그가 낙엽을 줍는 손끝의 조심스러움이 마치 오래된 약속을 다루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침을 대충 먹고 혜경은 외투를 걸쳤다. 가까이서 한 번만 보고 오자. 스스로 변명을 하듯 중얼거리며 아파트 단지를 나섰다. 단지 앞 작은 공원에는 여전히 낙엽이 가득했다. 바람이 불면 흩날리고 멈추면 쌓였다. 그리고 그 속에 어김없이 그 남자가 있었다. 그는 오늘도 청색 점퍼 차림이었다. 등을 굽혀 낙엽을 하나씩 주워 봉투에 넣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짧고 낮은 그러나 예의 있는 인사였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가 잠시 멈춰서며 손에 든 낙엽을 털었다. 요즘은 낙엽이 금방 졌네요. 비가 와서. 그는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조심스럽게 매만졌다. 말투는 느리고 부드러웠다. 혜경은 잠시 그의 손을 보았다. 손등의 혈관이 선명했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이 묻어 있었다. 한 손에는 낡은 장갑, 다른 한 손에는 연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낙엽의 글씨가 보였다. 하나의 잎사귀 위에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작은 글자들. 오늘도 그대 그리움의 잎 하나. 이건 글씨네요. 그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습관이 됐어요. 말 대신 낙엽에 남기면 언젠가 바람이 알아서 데려가겠죠. 누군가에게 보내는 글인가요? 이제는 아무한테도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한테요.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묘한 쓸쓸함이 스며 있었다. 혜경은 뭐라 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바람이 스쳐가며 낙엽 몇 장이 날아올랐다. 그는 재빨리 몸을 숙여 흩어진 낙엽을 주워 담았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듯 그의 손끝이 그 낙엽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가슴을 울렸다. 그는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근처에 사세요? 네, 저기 저 아파트요. 저쪽 7층.
그럼 저랑 거의 매일 마주치는 셈이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매일 이렇게 낙엽을 주우세요? 네. 일을 그만둔 뒤로는 이게 제 일과가 됐어요.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덧붙였다. 어쩌면 잃어버린 걸 찾는 일인지도 모르죠. 해경은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잃어버린 걸 찾는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그가 돌아서 걸어갈 때 봉투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가 재빨리 주워들었다.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누렇게 말라붙은 낙엽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각 낙엽마다 짧은 글귀가 쓰여 있었다. 오늘은 바람이 약했네. 그리움이 덜 시리다. 다시 내일도 와야겠다. 해경은 그 종이 같은 낙엽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등을 굽히고 천천히 걸었다. 무거운 것도 아닌데 그의 걸음은 묘하게 느렸다. 그녀는 봉투를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떨어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웃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과 그의 손끝이 아주 잠깐 닿았다. 온기가 전해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오래 남았다. 해경은 그날 하루 내내 그 손의 감촉을 잊을 수 없었다. 낙엽 위에 적힌 그 짧은 글귀들도 바람이 데려간다는 그의 말도 모두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다. 밤이 되자 창밖의 가로등 불빛 아래 낙엽들이 다시 쌓였다. 그녀는 불을 끄고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창가에 손을 얹었다. 그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오늘도 그는 낙엽을 줍고 있었다. 마치 매일 잃은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사람처럼. 해경은 문득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건 이렇게 고요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다짐했다. 내일은 그에게 말을 걸어보자. 3. 그의 낙엽에는 이름이 있다. 며칠 동안 아침은 꾸준히 차가웠다. 공원의 나무들은 거의 모든 잎을 잃었고 바람은 더 건조해져 낙엽 대신 먼지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매일 나왔다. 낙엽이 거의 사라진 공터에서도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더듬듯 무언가를 찾았다. 해경은 이제 그를 그 남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며칠 전 이름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명수. 그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 명수입니다. 이름명, 물가수. 이름은 근사한데 인생은 그저 그래요. 그 말에 해경은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 이름은 물인데 그는 흙 위에서 낙엽을 줍고 있었다. 그날 해경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명수를 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그는 평소보다 깊이 숙여 앉아 있었고 발치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손바닥만 한 나무 상자. 오래된 듯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그가 그것을 천천히 열자 안쪽에 말린 낙엽들이 가득했다. 햇볕에 누렇게 바랜 잎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해경은 무심코 물었다. 이건 다 모으신 거예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매년 가을마다 주워오던 낙엽입니다. 그는 낙엽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2007년 거예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줍던 해죠. 해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어요. 매일 낙엽을 주워오면 귀찮다고 했죠.
도대체 뭐 하려고 그걸 모으냐고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가을이었네요. 그 사람이 떠난 다음 해부터는 내가 대신 주었어요. 그는 낙엽을 한 장 더 꺼내 혜경에게 건넸다. 보세요. 낙엽 위에는 연필로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늘도 그대 그리움의 잎 하나. 며칠 전 혜경이 읽었던 그 문장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끝으로 낙엽의 결을 따라 문질렀다. 말라버린 인맥이 손끝에 걸렸다. 매일 한 장씩 써요. 아내에게 쓴 일기 같은 거죠. 아직도요? 네.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이걸 안 하면 하루가 어색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이유가 되니까. 바람이 불었다. 그의 봉투 안에 낙엽이 몇 장 흩날렸다. 명수는 허겁지겁 손으로 모아 담았다. 그 모습을 보며 혜경은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그의 낙엽은 단지 잎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잃은 사람을 불러내기 위한 작은 의식이었고 그것으로 겨우 하루를 버티는 사람의 묵묵한 생존 방식이었다. 명수 씨. 그녀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아내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명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주 느리게 대답했다. 잘 웃는 사람이었어요. 바람 부는 날에도 꼭 밖에 나가서. 낙엽이 오늘은 노랗게 울어라고 하던 사람. 그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다. 그 말이 그땐 참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노랗게 우는 거, 그게 아마 그리움이었나 봐요. 그 말이 끝나자 둘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공원엔 이제 아이들도 행인도 없었다. 남은 건 바람 소리와 낙엽이 스치는 작은 마찰음뿐이었다. 혜경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상자를 떠올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버리지 못한 물건들. 가끔 정리하려다 손이 멈춰버리던 순간들. 그녀는 갑자기 이해했다. 그의 낙엽이 자신이 버리지 못한 기억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명수 씨, 혜경이 천천히 말했다. 그 낙엽 정말 예쁘네요. 예쁘다고요? 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추억 같아요. 명수는 잠시 혜경을 바라보다가 낙엽 하나를 봉투에서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오늘의 겁니다. 오늘이요? 네. 오늘은 혜경 씨를 만난 날이니까요. 그녀는 낙엽을 받으며 웃었다. 그 순간 손끝이 닿았다. 짧은 닿음이었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겨울의 문턱에서 둘 사이에 아주 미세한 온기가 퍼져갔다. 혜경은 집으로 돌아와 낙엽을 조심스레 책 사이에 끼웠다. 오늘의 낙엽. 그녀는 펜을 들어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건 단순히 한 장의 낙엽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이해한 첫 번째 하루일지도 모른다고. 4. 낙엽 아래의 온기.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공원에는 이제 낙엽보다 눈이 더 자주 내렸다. 바람은 매서웠지만 윤혜경과 이명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의 일과는 단순했다. 낙엽을 줍고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오늘은 손이 덜 시리네요. 그래도 장갑은 꼭 끼세요. 감기 걸리면 낙엽도 못 주워요. 그들의 대화는 짧고 단조로웠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부부 같은 익숙함이 스며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알았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명수는 작은 종이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올해 마지막 낙엽입니다. 상자 안에는 노랗게 말린 잎 하나가 고이 눕혀 있었다. 그 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의 낙엽, 당신의 웃음처럼 따뜻하다. 혜경은 그 문장을 읽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웃음이 번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레 함께 걷는 사이가 되었다. 단지 안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장 보러 갈 때면 함께 시장에 들렀다. 이웃들은 그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고 그만큼 수군거림도 늘어났다. 요즘 그 여자 있잖아, 과부된 사람. 그 남자랑 매일 붙어 다니더라. 나이 들어서 저게 뭐람. 창피하지도 않나 봐. 그 말들은 귀를 스치듯 들려왔다. 혜경은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지만 점점 그 웃음이 무거워졌다. 하루는 딸 수진이가 집으로 왔다. 엄마,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요. 그 낙엽 줍는 분이랑 같이 다닌다면서요? 혜경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친구야.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같이 산책하는 거야.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녀는 한참을 듣다가 결국 딸 수진을 돌려보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커튼을 열자 창밖으로 눈발이 날렸다. 공원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알았다. 명수도 오늘은 나오지 않았다는 걸. 이틀 뒤 혜경은 장을 보고 돌아오다 공원 입구에서 멈춰 섰다. 명수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종이컵 하나, 얼굴에는 희미한 웃음. 그녀를 보자 그가 일어섰다. 어제는 안 나오셨네요. 딸이 왔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화를 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그게 신경 쓰였던 모양이에요. 명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제가 괜히 욕먹게 한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 사실 동네에서 별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혼자 오래 살면 괜히 오해를 사요. 낙엽을 줍는 것도 이상하게 보니까요. 그는 허공을 보며 쓸쓸히 웃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낙엽은 밟으면서 그게 얼마나 부드럽게 떨어졌는진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그 말에 혜경의 가슴이 저릿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명수 씨,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누군가와 따뜻하게 말 나누는 게 왜 죄가 되겠어요. 그는 손을 움찔했지만 곧 가만히 있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 손을 꼭 쥐었다. 이 손 너무 차네요. 낙엽을 오래 주우면 그래요. 손끝이 얼어도 버릇처럼 잡고 있게 되니까.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겨울 햇살이 짧게 비치고 눈발이 부서지며 둘 사이의 공간을 흩날렸다. 그 순간 혜경은 확신했다. 이 관계가 단순한 위로나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그건 오래 미뤄두었던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며칠 뒤 딸 수진이 불쑥 찾아왔다. 혜경의 집 문 앞에서 기다리던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말했다. 엄마, 제발 그 사람 좀 그만 만나세요. 왜 그래야 하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해요. 엄마, 그냥 조용히 사세요. 이제 나이도 있고. 혜경은 딸의 말을 조용히 듣다가 작게,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수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아빠는 내 인생의 절반이었지만 남은 절반을 그리움만으로 채울 순 없잖니.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 끝에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녀는 눈시울을 훔치며 말했다. 그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혜경은 명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 공원에서 봐요. 꼭. 전화기 너머로 그의 낮은 웃음이 들렸다. 내일은 좀 더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다음 날 눈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둘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낙엽 대신 흰 눈이 바닥을 덮고 있었지만 그들의 손은 여전히 같은 온도로 맞닿아 있었다. 명수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낙엽은 다 졌네요. 그래도 봄이 오면 또 피겠죠. 그땐 같이 보러 갈까요? 네, 그러죠. 그땐 낙엽이 아니라 새 잎을 주어요. 이제는 잃은 걸 줍는 대신 다시 자라는 걸 잡아야 할 때잖아요. 그의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 속에는 긴 겨울을 견딘 사람만이 가진 단단한 따스함이 있었다. 오, 겨울의 고백.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공원의 나무들은 가지 끝까지 얼어붙어 있었고 햇살은 있지만 온기가 없었다. 그럼에도 혜경은 매일 아침 커튼을 걷었다. 눈부신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마치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를 확인하는 듯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명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눈 덮인 벤치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2개의 종이컵, 그리고 작게 김이 나는 보온병. 그녀가 다가오자 그는 익숙하게 웃었다. 따뜻한 거 드세요. 오늘은 유난히 춥네요. 춥죠. 근데 이렇게라도 같이 있으니까 덜 춥네요. 둘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그 짧은 침묵 속에 흘렀다. 그들은 이미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눈이 또 내렸다. 혜경은 창가에 앉아 천천히 눈발을 바라보다가 결심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꺼운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둘렀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 차가움마저도 설레는 마음에 묻혔다. 문을 나서자 골목 끝에 명수가 서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를 기다린 듯 조용히 고개를 들어 웃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왔네요. 이런 날엔 누가 나올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더 나오고 싶었어요. 그들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발밑에 눈이 바스락거렸고 서로의 어깨에 쌓인 눈발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공원에 다다르자 명수가 말했다. 여기선 늘 아내랑 함께 했어요. 근데 이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니 이상하게 따뜻하네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눈빛엔 두려움이 비쳤다. 괜찮아요, 명수 씨. 누군가를 잊는 게 아니라 그리움 위에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바람이 잦아들고 하얀 세상 속에 단 2사람만 남은 듯 고요했다. 그날 밤 혜경은 명수를 집으로 초대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요.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표정에 담긴 진심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난로 위에서 물이 천천히 끓고 있었고 그 향기에 둘 다 오랜만에 안도했다. 따뜻하네요. 이 조명,
남편이 있을 때부터 쓰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다르게 보이네요. 둘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혜경의 손끝이 컵을 감싸고 있었고 명수는 조심스레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서로의 체온이 닿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명수 씨. 네. 저 사실 무서워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의 말에 혜경의 시선이 흔들렸다. 둘은 천천히 서로를 바라봤다. 말 한마디 없이 눈빛이 먼저 닿았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누군가를 향해 심장이 뛰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명수가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살짝 감쌌다. 그 손길엔 서툼이 있었지만 그만큼 진심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렇게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창문을 타고 희미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입술로 향했다. 명수는 그 눈빛을 읽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세상은 멈춘 듯 고요했다. 그건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고독과 기다림이 녹아드는 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그동안 닫혀있던 감정이 천천히 풀려나갔다. 그의 품 안에서 그녀는 마침내 살아있음의 온기를 느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결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새벽이 올 무렵에도 그들의 손은 떨어지지 않았다. 혜경은 속삭였다. 명수 씨, 우리 이렇게 늦게 만나도 괜찮을까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죠.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핀다고 하잖아요. 그 말에 혜경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오래 묵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사랑이었다. 늦게, 그러나 온전히 찾아온 사랑.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번져 들어올 때 그녀는 생각했다. 사랑은 나이를 세지 않는다. 다만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을 기다릴 뿐이다. 6. 봄날의 편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길가의 가로수에는 새순이 돋았고 눈 대신 햇살이 흩날렸다. 윤혜경은 오늘도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오랜만에 창문턱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문득 오래전 이맘때를 떠올렸다. 유리창 너머로 낙엽을 줍던 그 남자.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혜경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이명수가 문턱에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연한 연두빛 잎이 막 올라온 작은 토마토였다. 이거요. 올해 첫 싹이에요. 그녀는 웃었다. 이제 낙엽 대신 새잎이네. 그러게요. 이건 버릴 게 아니라 키워야죠. 그는 화분을 창가에 올려놓았다. 햇빛이 잎사귀 위로 떨어졌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에도 번졌다. 잠시 둘 다 아무 말 없이 그 잎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 잎은 다시 살아난 그들의 마음 같았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단지 근처 공원을 걸었다. 작년 겨울, 낙엽과 눈으로 덮여 있던 그 길 위에 이제는 새풀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참 이상해요. 같은 길인데 계절이 바뀌니까 전혀 다른 길 같아요.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인생도 그런가 봐요. 한 번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되는 길이 있네요. 그들은 벤치에 앉았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새 잎사귀를 털었다. 그 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명수가 말했다. 혜경 씨, 이제 우리 낙엽은 그만 모을까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젠 낙엽 대신 새 잎을 모아요. 그리고 그걸 매년 편지처럼 남겨요. 오늘의 새 잎, 함께 웃다. 그런 식으로. 그는 조용히 웃었다. 좋네요. 우리만의 연대기처럼. 그날 밤 혜경은 작은 노트를 꺼냈다. 첫 장에 이렇게 썼다. 2025년 봄. 새순이 돋은 날, 명수 씨가 토마토 화분을 들고 왔다. 우리는 새 잎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안에는 지난 겨울의 눈과 낙엽, 그리고 잃었던 시간들이 모두 녹아 있었다. 그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명수가 마당에 나와 있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 순간 혜경은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낙엽 속에서 나를 찾았고 나는 이 사람 안에서 다시 봄을 찾았다. 그녀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봄바람이 밀려들었다. 명수가 놀라며 돌아봤다. 혜경 씨, 물 주는 거 나도 도와줄래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고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둘은 나란히 서서 화분에 물을 주었다. 물줄기가 흙 위로 부드럽게 퍼졌다. 햇살이 반짝이며 그 물방울 위에 머물렀다. 그녀는 그 장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이제 그들에게 사랑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다. 함께 걷고 함께 물을 주고 같은 시간 속에 머무는 일이 전부였다. 그날 밤 혜경은 명수에게 말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젊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가 더 깊은 것 같아요.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젊을 땐 사랑이 불처럼 타올라서 언제 꺼질지 몰랐죠. 지금은 숯불 같아요. 눈에는 안 보여도 오래 갑니다.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지난 계절들이 다 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로의 손마디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날 새벽 둘은 커튼을 걷고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봤다. 새벽 안개 사이로 햇살이 흘러내렸다. 그 빛 속에서 새잎들이 반짝였다. 혜경은 속삭였다. 명수 씨, 우리 내년 봄에도 이 자리에서 커피 마실까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그때도 낙엽 대신 새잎 하나씩 들고서요. 그들의 웃음이 창문 밖으로 번졌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변하고 있었지만 그들만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봄날의 햇살처럼 흘러갔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사랑은 마침내 새로운 하루가 되었다.